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ITQ 엑셀 B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우리 5월 11일 날 봤던 ITQ 엑셀 B형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 이 엑셀 시험을 보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우리 한번 먼저 볼까요? 요 시트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순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셔야 되고 요 세 개의 연럽이는 모두 다 얼마로 바꿔야 되냐면 1로 꼭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1작업에서만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해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요 1행부터 3행까지는 행 높이를 30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4행부터 20행까지는 행 높이를 20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한번 요 시트 이름 변경하는 것부터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 문제에서도 이렇게 주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 작성 요령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이 돼야 된다. 반드시 제1작업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요 A열의 열너비는 1로 바꿔야 되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열의 열너비만 1로 바꿔주시면 되고 나머지 열 너비나 행 높이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답안 시트의 요 이름 순서는 요 순서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제사 작업을 시트 이름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차트가 삽입이 될 때 제사 작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사 작업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요거 시트 이름부터 변경하는 걸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게 되면 시트가 이렇게 3개가 있죠. 만약에 3개가 안 나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시트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시트가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리고 필요치 않은 시트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위에다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시트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름을 변경을 하셔야 되니까요. 요 시트 1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제1작업. 오타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더블 클릭을 하셔서 제2작업. 그리고 시트 3번에서도 더블 클릭하셔서 제3작업이라고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1작업부터 3작업까지는 A열의 열너비가 1로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트 위에다가 아무데나 위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모든 시트 선택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기가 다 선택이 되면 이쪽에 이렇게 그룹이라고 떠요. 여러분들 이쪽에 그룹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그룹으로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그룹으로 나오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A열 있죠. 요곳에 A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열너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열너비를 눌러서 열너비를 얼마로 지정하시냐면 1로 지정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모든 열의 열너비가 A가 1번도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제1작업도 1로 바뀌었고 2작업도 바뀌었고 3작업도 바뀌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제1작업의 내용을 입력을 하기 전에 여기가 그룹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쪽에 그룹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1작업에서 행의 높이만 좀 조절을 할 거예요. 요 1행부터 3행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 행 높이를 자, 아까 이걸 얼마로 지정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요거 얼마요? 30으로. 이걸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해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편리해요. 여기 도형 만들기도 편하고 결제란을 만들기도 편합니다. 그쵸? 그리고 4행부터 20행까지는 요거 20행까지 우리가 내용을 쓰지는 않지만 암기하기 좋게 20행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행 높이를 얼마로 바꿔주세요? 이 부분은 행 높이를 20으로 바꿔줄 겁니다. 여기는 얼마로요? 20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행높이가 조금 조절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얘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파일에 가서 눌러주셔도 됩니다. 파일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서 여기 찾아보기에 들어가 주셔서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폴더에다가 하셔야 돼요? ITQ죠. 문서 안에 ITQ 폴더로 들어가 주셔서 여러분들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평가 발표나면 연습할 때 여러분들 수험번호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는 걸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 2, 3, 4, 5, 6, 7, 8 빼기 홍길동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는 계속 여러분들의 그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장도 다 됐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이쪽에 보시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의 11 그리고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뭐예요? 가운데 정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A열에서 여기 모든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 A와 1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되잖아요.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해놓고 굴림, 글꼴을 홈에 가서 우리가 뭐로 바꿔주시냐면 굴림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굴림. 그래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11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다 하세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만 따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B사부터 이쪽 J죠. 요 J열에 있는 요 14행까지가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꼴을 다 바꿔놓고 나면 B사부터 어디까지요? J14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한번 먼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꿔놓으신 상태에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내용을 이제 써주시는데 이 제품 번호에서 우리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필드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필드명을 먼저 적어주시는데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클릭을 하고 제품 여기가 다 가운데가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요 가운데 정렬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죠. 굴림의 11에 가운데 정렬. 그리고 나서 제품 번호를 써주고 탭을 눌러주게 되면 옆에 칸으로 이동이 됩니다. 분류, 제조사, 가격.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은 한 줄에 지금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입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3월 매출 그리고 Alt하고 뭐를 눌러야 돼요? 엔터죠. 그리고 나서 1,000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부분도 4월 매출 Alt 엔터를 눌러주시고 1,000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순위 그리고 구분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행높이가 너무 좁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 경계선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뭐 해주시냐면 더블 클릭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쭉쭉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13행에 있는 여기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 13행에 있는 거에서 보시게 되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이 여기 요 부분이 병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병합을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세 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홈에 가면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병합이 돼야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병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어서 이쪽 부분에도 또 병합이 됐죠? 이렇게 들어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 둘, 세 개가 또 합쳐졌어요. 하나, 둘, 세 칸이 또 여러분들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요. 내용을 입력을 하다가 이렇게 열너비가 넓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너비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쪽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천단의 기호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거예요? 요 천 단위 구분기호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정렬에 요 쉼표 스타일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숫자 천 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가고 네, 오른쪽 정렬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조건대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요거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에 지금 이렇게 X로 대각선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클릭을 해놓고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테두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 선에서 요 X자 모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X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X 모양이 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여기는 됐고 도형 여기 도형을 도형 작업을 하라 그랬어요. 도형 베이지에다가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다가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형은 어디에 있냐면 요 삽입에 있죠? 삽입에 들어가셔서 도형을 눌러주시게 되면 배지 도형이 여러분들 요겁니다. 그죠? 여기 요 7자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게 배지 도형이에요. 그래서 요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요 일행의 중간서부터 요 삼행의 중간까지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우리가 지열에 있는 요 중간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요런 모양이 나오게끔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 그랬고 그쵸? 그럼 여러분들 홈에 가서 먼저 뭐로 바꿔요? 굴림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채우기 색 24부터 먼저 바꿀까요? 24로 바꿔주시고 네, 글자 색깔이 뭐예요? 검정으로 하라 그랬어요. 글자 색깔은 검정. 그 다음에 굵게. 그쵸? 그리고 노랑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얘가 여기 있는 게 요 노랑이죠. 이렇게 노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위에 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홈케어 제품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라 그랬고 그죠? 이렇게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림자를 넣으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클릭하면 도형 서식에 요 도형 효과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그림자가 있어요. 이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정렬은 가로 세로 어떻게 돼야 돼요? 가운데가 돼야 돼요. 왜? 여기 보시면은 정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홈케어 제품 매출 현황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위치는 딱 요게 적당하고 예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셀에다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고 단 원본은 삭제를 하라고 했어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어떤 걸 만들려고 하냐면 요 결제란을 우리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결제란을 만들 때는 아래에다가 여기 위에도 내용이 없어야 되고 여기 왼쪽에도 내용이 없는 곳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할게요. 4칸에 2줄 이렇게 4칸에 2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테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테두리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첫 번째 칸이 이렇게 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결제란은 조금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칸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넓혀주셔서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 이 첫 번째 칸은 합쳐야 되겠죠.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 이 첫 번째 칸은 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합쳐놓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확인, Alt 엔터 눌러서 인 적어주시고 담당, 그 다음에 대리, 과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는 나와 있는 것도 글씨체가 뭐로 나와 있어야 되냐면 굴림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굴림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 다 되어 있고 그죠? 이렇게 꼭 나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셔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 복사 있죠. 복사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얘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클릭해 놓고 우리 어디 부분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붙여넣기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이 어디예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딱 눌러주시게 되면 요 끝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요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열너비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좀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모양이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높이도 적당하게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원본을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요 끝에 지우개에 가서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란도 했고요. B4부터 어디요? B4부터 J4까지 그리고 또 어디를 여기 보면 G14라 그랬어요. G14면은 이 부분이고 그 다음 I14니까 여기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를 눌러서 우리 뭐를 눌러서 그쵸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 채우기에 들어가서 무슨 색깔로 바꿔주래요? 주황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황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유호성 검사를 이용해서 어디에다가 이쪽에 있는 유호성 검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어디 H14셀이잖아요. H14셀에 선택을 하셔서 요 유호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요 데이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요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고 이쪽에 데이터 유호성 검사 요 그림을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갑니다. 여기 가서 요 제한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목록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는 제한 대상을 뭘로 바꿔준다?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게? 제품명이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보면은 C5부터 여기에 보면은 C5부터 C11을 선택을 하라 그랬잖아요. 요 부분을 요 원본에다가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 C5부터 어디까지요? C12까지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요쪽에 요런 버튼이 나오면 유효성 검사가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리큐 Z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요 부분을 눌러서 리큐 Z를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나오라 그랬는데 어디부터? F5부터 F10이에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다가 원을 붙이래요. 어디 뒤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그리고 예시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천단위 기호가 들어가고 뒤에다 원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셀 서식이 나와요. 그죠? 요 셀 서식에 이렇게 셀 서식을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요 표시 형식에는 요 버튼 있죠? 얘를 눌러서 들어가셔도 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사용자 지정에 우리가 숫자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천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서 샵 쉼표 샵샵 0 그죠? 요거 그 여기 뒤에다가 큰 따옴표에서 뭐를 붙여주시면 돼요? 원을 붙여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부분 보기에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자 뒤에다가 뭐를 붙이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골뱅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거기 뒤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소수점이 들어간다 그러면 0.0이면 소수점 한 자리 0.00이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요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H5부터 H10에다가 매출 4월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의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H5부터 H11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고 이름을 정의하는 거는 어디 가서 여기 이름 상자에 가서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뭐라고 써야 돼요? 매출 4월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반드시 엔터를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이 부분이 뭐라고 나오냐 매출 4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누르면 이 3월을 눌러주면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곳에 요 이름이 이렇게 정의한 이름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하시고 나면 저장 버튼 한번 눌러놔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눌러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문제는 나중에 2, 3, 4 작업을 하고 와서 이제 풀 거고요. 미리 풀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으로 문제를 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7번을 풀어주시고 넘어가야 돼요. 이 7번을. 그래서 이 7번 문제에 보면은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요 4월 매출에 요 매출 있잖아요. 이게 3만원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하면은 부동어가 이거죠. 이하.
나 얼마? 3만 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행 전체에다가 요 서식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범위 지정이 되게 중요하죠. 어디를 범위를 지정해야 돼요? 여기 B5부터 여기까지. 옆에까지 다 범위 지정해야 돼요. 행 전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어디요? 세 규칙. 여기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수식을 사용하여. 그죠? 여기 수식을 이용하여. 이 부분 맞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디가 4월 매출 여기죠. 요 셀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요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달러 H 달러 O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요 H5 셀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4월 매출에 H5도 비교하고 H6도 비교하고 H7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오행이라고 하는 행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F4를 한 번, 두 번을 눌러서 열은 고정, 행은 변하는 혼합 참조로 바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하 기호 이거죠. 이하 얼마? 3만 원. 이렇게 조건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디에 들어가서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을 굵게 그리고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 파랑으로 변경해 주시게 되면은 4월 매출이 3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곳만 이렇게 색깔이 바뀐 게 보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시고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작업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 작업에 가서는 요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5월에 나왔습니다. 지금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5월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엊그저께 봤던 특별시험에서는 피벗 테이블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우선 목표가 찾기 필터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먼저 요 부분을 해야 되죠.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B2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1작업에 여기 제1작업이죠. 어디부터? B4부터 어디요? H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누르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2작업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어디 셀에다가 요 B2 셀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는데 열너비가 나오게끔 열너비도 딱 조절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요 열너비를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뭐를 눌러요? 요 모두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먼저 해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되셨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마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B11부터 G11 여기죠. 여기까지를 병합을 하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 글자를 입력을 하래요. 어디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그쵸? 순서대로 그래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세탁, 세제 4월 매출 가로 열고 1,000원 가로 닫고 전체 합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셀에다가 H11셀에 여기죠. H11셀에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세탁 세제 4월 매출 전체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함수? 뒷섬이 나왔어요. 그죠? 뒷섬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보통 목표가 찾기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에버리지가 나오거나 디에버리지가 나왔는데 이번 4월 시험에서는 뒷섬이 나왔어요. 그래도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뒷섬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뒷섬이죠.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D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 필드는 지금 우리가 어떤 거, 요 문제에서 세탁세제가 조건이고 4월 매출이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열번호는 뭐를 적어야 돼요? 7. 7을 안 적고 여기를 클릭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그쵸? 조건은 어디다? 분류가 누구 해당이 되는? 세탁, 세제 해당이 되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리고 테두리를 지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 이렇게 다 지정하고요. 여기 모든 테두리 눌러주고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천단의 기호 눌러주시면은 보기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목표가 찾기는 하지도 않았죠. 우리가 목표가 찾기를 하기 위한 수식을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뭐에 대한 거? D. 세탁세제에 대한 4월 매출에 대한 뭐를? 합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문제를 보면은 요 세탁세제에 해당이 되는 요 4월 매출이 현재는 16만 6,670원인데 얘가 얼마가 되게 하려면 16만 6,700원이 되려면 리큐제트 4월 매출액이 얼마가 돼야 하냐. 요 리크제트라고 하는 거 있었죠? 요게 4월 매출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라고 하는 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뭐를 이용해서? 목표가 찾기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다 클릭하시고 우리 목표가 찾기라고 하는 거 어디에 있죠? 요 메뉴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데이터에 있잖아요. 가서 가상 분석에 뭐다? 목표값 찾기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 수식 셀은 바로 요 셀이 되죠. 그리고 찾는 값은 직접 써야 돼요. 16만 6,700원. 그리고 값을 바꿔야 되는 셀은 어디다? 아까 요 리큐제트에 해당하는 4월 매출액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 셀은 여기. 찾는 값은 직접 입력. 값을 바꿔야 되는 셀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순서대로 그대로 있어요. 세탁세제 4월 매출 전체 합계가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 부분이에요? 이 첫 번째. 16만 6,700원 직접 입력. 값을 바꿔야 되는 셀 어디요? 리크제트의 4월 매출액이 바꿀 셀. 그대로 문제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쭉쭉쭉 기다려 주시게 되면은 요 답이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그죠? 16만 6,700원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는데 좀 시간이 걸렸네요. 그죠? 자, 이렇게 바뀐 거 확인이 되셨죠? 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목표가 찾기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게 빨리 안 바뀌어도 여러분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보면은 계산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고 계시면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목표가 찾기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고급 필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제조사가 보리수 이거나 라고 나왔어요. 이거나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는 뭐다? OR이 되죠. 얘가 뭐뭐 이고 뭐뭐 이면서 라는 말이 나오면 뭐뭐 이고나 뭐뭐 이면서가 나오면 얘는 무슨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AND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뭐뭐 이거나 라고 나왔기 때문에 OR 조건이에요. AND 조건은 같은 줄에다 써야 되지만 OR 조건은 어디다 써야 돼요? 다른 줄에다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3월 매출이 2만원 이하인 자료에 뭐뭐뭐뭐뭐 나오게 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조건은 어디다 쓰라고 나왔냐면 우리 한번 봐볼까요? 조건은 어디에다 쓰래요? B14셀에다가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14셀은 여기에요. 그죠? 요거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조사 요 필드명이 꼭 나와야 되죠. 그래서 복사를 해서 적어도 되지만 는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제조사 있죠? 얘를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도 돼요. 그리고 옆에 칸에다가 3월 매출 1,000원 여기 는 눌러주고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조사에다가 지금 얼마 써야 돼요? 보리수 여기다가 보리수라고 적고요. 같은 줄에다 쓰면 안 돼요. 그럼 엔드가 되니까 지금 5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적고 2만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하다 2만원 일시 100천 만 2만원 얘가 되는 거죠. 요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조건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이렇게 할게요. 이거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읽어보면 제조사가 보리수이거나 3월 매출 1,000원이 2만원 이하인 데이터를 추출하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요거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얘가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부분은 제조사가 보리수이면서 3월 매출 1,000원이 2만원 이하인 데이터를 추출하세요 라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디에다가 B18에다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요 고급 필터를 할 때는 조건을 입력을 하고 나면 여기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지막에 이거는 목표가 찾기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안 되죠.
데이터에 들어가서 여기 고급 눌러주면 요 창이 나오면 다른 장소에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록 범위는 선택을 하고 들어갔고 조건 범위는 여기죠. 조건 범위는 여기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어디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B18.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요 데이터가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누구누구 제품명 나와야 되고 제품명 나와야 되고 제조사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고 제조사 나와야 되고 가격 필요 없고요. 요 3월 매출 이쪽에 보면은 3월 매출 나와야 되고 4월 매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명 이쪽에 보면 제품명 그 다음에 3월 매출 4월 매출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제품명 제조사 3월 매출 4월 매출 그래서 아닌 것만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게 되면은 셀을 왼쪽으로 밀기 확인 그러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 부분은 열너비를 좀 조절해 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제2 작업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김쌤의 컴퓨터 자격증 채널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3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이 3작업은 두 문제의 유형으로 나오죠.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오거나 아니면 피벗 테이블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5월 시험에서는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도 또 조건이 있죠. 제1작업 시트에 B사부터 H22 영역을 복사를 해서 제3작업 B2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1작업으로 가서 다시 B사부터 H22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제3작업 시트에 어디 셀에다 클릭해야 돼요? B2에다가.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열너비를 한번 거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모드로 들어간다. 그럼 열너비를 막 조절을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래 여러분들이 부분합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부분합처럼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요 화면에 정답 화면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주방 세제끼리 모여져 있고 청소 세제끼리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로 정렬을 한 거예요? 이거 분류예요. 그죠? 그래서 분류를 클릭을 해놓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뭐가 먼저 나왔냐면 청소, 그 다음에 주방, 세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클릭을 하고 요 내림차순 있죠. 얘는 오름차순. 요 부분은 오름차순. 요 밑에가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을 눌러볼 거예요. 그럼 청소, 주방, 세탁, 세제끼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맨 끝에가 세탁이고 주방이고 청소잖아요. 그죠? 만약에 오름이면 얘가 눌러지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방 세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세탁 세제가 나오고 청소 세제가 나왔다 그러면 순서에 맞지가 않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정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분류로 바꿔놓고 여기에 있는 부분에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다가 써줘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만약 주방 세제다 써주고 그 다음에 세탁 세제다 적어주고 청소 세제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얘를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요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요것도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됐어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개수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 개수가 있죠. 그럼 개수가 먼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 순서도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제품명의 개수가 먼저 나왔고 4월 매출액의 평균이 나왔죠. 그러니까 개수가 밑에 있었으니까 얘를 먼저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결과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3월달 시험 문제에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는 거. 지금 보면은 개수가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는 게 먼저 하는 거야. 개수가 먼저. 그래서 여기 제품명의 개수를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렬은 다 됐으니까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든 커서가 안에 있어도 되겠죠. 요 부분함에 들어가셔서 먼저 일단 부분함에 들어가면 체크 빼는 거예요. 어디만 남겨두고 여기 아래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라고 나와 있는 부분만 남겨두고 체크를 다 푼 다음에 제일 먼저 그룹할 항목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뭘로? 분류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얘를 분류별 제품명의 뭐예요? 개수예요. 얘가 1번입니다. 그래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분류별 제품명의 뭐다? 개수다. 그리고 나서 뭐 눌러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거 좀 넓혀주시면 되고 이렇게 청소세제 개수, 주방세제 개수, 세탁세제 개수가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부분합 들어가 주셔서 얘를 이번에는 빼야 돼요. 빼고 이번엔 누구? 4월 매출의 평균이죠? 분류별 4월 매출 1,000원에 뭐를 구해야 된다? 평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청소세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여기 개수 밑에 있는 나와 있는 숫자도 확인해 보면은 38, 55, 41, 54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끝이 아니고 1번을 했고 개요 윤곽을 지우세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지우라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얘를 지울 때는 어디에 가서 요 그룹 해제에 가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누르고 개요 지우기 눌러주게 되면 없어집니다. 그럼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더 저장 버튼 눌러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작업에 있는 차트를 이제 들어가 주셔야 돼. 요 차트. 차트는 제일 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차트 종류는 여기 보시면 차트 종류는 지금 뭘로 하라 그랬어요? 묶은 세로 막대요. 제일 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그리고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은 차트의 범위는 요 아래쪽에 있는 이거를 보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가서 제1작업에 들어가서 리큐제트라고 하는 거는 제품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디에 있는 얘 제품명, 가격, 그리고 4월 매출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차트 범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에 있는 내용이 뭐냐? 제품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격, 범내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 가로축, 얘가 범내죠. 그래서 범내의 가격, 4월 매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제품명을 다 범위 지정하고요. 네,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가격 범위 지정하고 4월 매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삽입에 들어가면은 우리 요 차트 종류 나와 있죠? 요 묶은 세로 막대형 요거 첫 번째 거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둘, 넷, 여섯, 8개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둘, 넷, 6개예요. 그럼 2개 데이터가 빠졌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빼는 거는 요 차트 필터에 들어가서 얘를 누르고 리퀴제트 주택 세정제 없어요. 이거 빼야 돼요. 그 다음에 트로피칼, 파워젤, 슈가버블, 살균 세정제 없어요. 그죠? 요거 빼주셔야 되고 비타민 베리, 그다음 다우니 블루 있죠? 그런 다음에 빼고 나면 이렇게 뺄 거 빼고 나면 반드시 적용 버튼을 눌러주셔야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를 눌러야 돼요? 적용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눌렀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해봐요. 리큐, 트로피칼, 파워젤, 슈가버블, 비타민 베리, 그 다음에 다우니 블루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되셨죠? 그리고 나면 이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 차트 이동. 요 차트 디자인에 있는 차트 이동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새 시트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된다? 제4작업이라고 써주시게 되면 시트가 하나가 또 생기겠죠. 이렇게 맨 앞에 생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4작업을 요 맨 끝으로 보내야 돼요. 왜냐 순서가 1, 2, 3, 4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고 쭉 당겨서 옮겨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문제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보면은 1번하고 3번까지 된 거예요. 이제 4번은 차트 디자인 도구를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으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요 레이아웃 요거 3번, 스타일은 여기서 1번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아웃 요 3번 그리고 스타일 몇 번? 요거 1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역 서식에 요쪽에 영역 서식에 가셔서 이게 좀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죠? 영역 서식을 뭘로 하라 그랬냐? 차트 글꼴. 영역이면 이쪽을 눌러야 되겠죠. 글꼴. 홈에 들어가서 글꼴을 뭘로 바꿔요? 굴림. 크기는 얼마다? 11. 그럼 조금 커져요. 그죠? 11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채우기 효과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요쪽에 끝에 있는 요 서식 가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 서식을 눌러서 요 도형 채우기에
여기는 어떤 거? 요 질감. 파랑 박엽지 요거죠? 얘는 분홍 박엽지.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림 영역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쪽이 차트 영역이고, 얘가 그림 영역이 안쪽이. 이 부분을 클릭해서 흰색 배경 1로 바꾸라 그랬죠? 여기 흰색 배경 1.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요 흰색 배경 1로 바꿔주시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차트 제목이면 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좀 작아서 요 차트 제목이면 여기죠. 여기를 선택을 해놓고 여기 차트 제목도 보시게 되면 글꼴은 굴림의 굵기 20이니까 이건 홈에 가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채우기를 어떻게 해요? 흰색 테두리 바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도형 채우기를 흰색,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도형 윤곽선은 요 검정 이렇게 바꿔놓고 홈에 들어가서 굴림은 이미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 20. 그리고 굵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뭐라고 써야 돼요? 요 내용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택탁 세제 및 오타가 나오네요. 및 주방 세제 4월 매출 현황이라고 적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7번이 중요하죠. 4월 매출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보조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면 차트에서 4월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요 주황색이에요. 그죠? 주황색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면 요 대화 상자가 나왔을 때 누구? 4월 매출을 바꾸라 그랬어요. 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어떤 거요? 4월 매출 1,000원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 그래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꺾은 선형을 바꿔주게 되면은 표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 요게 표식이거든요. 동그라미로 나와 있는 거 요거를 세모의 크기 10으로 바꿔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골고루 다 선택이 되죠. 이럴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페인트 있죠. 요거 통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이 모양을 세모의 크기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표식이 나오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요 부분 빠뜨리지 말아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요 레이블 값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 차트 문제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 차트 문제에 보면은 여기에 있네요. 여기 그쵸? 이쪽에 꺾은 선 위에 여기 있는 요 값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만 눌러야 돼. 얘만 눌러주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나와서 여기 나오죠? 레이블 추가를 얘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는 지금 위치가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플러스 있죠? 플러스에 들어가면 요 데이터 레이블 그럼 오른쪽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92,6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플러스를 이용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금선이 이게 눈금선이죠. 얘네들이 눈금선이에요. 이 눈금선을 파선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축서식에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요 메뉴를 좀 없앨게요. 요거를 이렇게 없애고 요 선에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눈금선 여기 서식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서 여기 대시 종류라고 나와 있어요. 얘를 뭐로 바꿔요? 파선으로. 여기는 여기에 가서 대시 종류 요 선 종류가 요거 눈금선 종류가 대시 종류예요. 얘를 가서 파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축을 참여 축을 출력 행태처럼 참조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요 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세로축, 보조축, 요 기본축, 보조축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를 지금 한번 보게 되면 여기 35,000원 35,000원 맞네요. 그죠? 똑같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0원 여기도 0원이 맞아요. 그러면 기본축은 건드릴 게 없고 보조축은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값이 2만원씩 커졌어요. 우리 만원씩 커져 있는데 그리고 맨 위에 값이 얼마예요? 10만원이에요.
메뉴의 값이 10만 원은 되어 있는데 주 단위가 얼마씩 커졌냐면 2만 원씩 커졌어요. 그럼 더블 클릭. 숫자에서 더블 클릭해서 기본 단위를 얼마로 바꿔주면 돼요? 2만 원. 일시, 백, 천만 하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은 2만 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요거예요. 그죠? 그리고 밑에는 0원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성이 요건 된 거고 그 다음에 법례명을 바꾸래요. 법례명은 얘가 법례명이죠. 이 부분을 바꾸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꾸냐? 법례명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가격은 똑같은데 4월 매출이 이렇게 한 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로 들어가요? 데이터 선택. 여기 들어가서 4월 매출을 선택하고 편집에 들어가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4월 매출 가로 열고 1,000원. 이 옆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면은 이 부분이 바뀌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법례명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으라 그랬습니다. 이쪽에다가. 그래서 삽입에 들어가면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려주세요. 그려주신 다음에 요 노란색 조절점을 당겨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놔주시고 요 부분은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거 요 모양이잖아요. 근데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요 도형 스타일에 들어가서 한 번에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홈에 가서 정렬만 뭐로 가운데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너무 크면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최다 4월 매출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또 보면은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시냐면 여기 차트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런데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바깥쪽도 진하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아래쪽도 검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바깥쪽 눌러주신 다음에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윤곽선 검적 기본축도 눌러주고 검적 보조축도 눌러주고 검적 그리고 요 가로축에 있는 요 제품명 나와 있는 것도 눌러주고 검적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력 결과는 여기가 너비가 넓은데 얘는 너무 얇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놔두셔도 감점되지는 않는데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설명을 좀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얘네들을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면은 이쪽에 계열 겹치기랑 간격 너비가 있어요. 요 숫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얘는 계열 겹치기는 뭐 0을 넣거나 뭐 간격 너비는 뭐 75%를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요 값을 0% 75%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차트가 완성이 이렇게 됐죠? 차트 완성된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 기본축에 있는 요 값들 확인하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일 작업으로 넘어가서 이제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함수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여기로 쭉 가서 함수 문제 1번부터 이제 풀어도 되고 나는 마지막부터 풀겠다 그러면 6번부터 풀어도 되고 함수를 골라서 풀어도 상관은 없겠죠. 우리 이제 1번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게 되면 정의된 이름 우리가 여기 4월 매출을 아까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4월 매출 이름 정의해서 여기 4월 매출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4월 매출의 내림차순위를 구하라고 하고 요 랭크 함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클릭을 하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rank.eq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rank.eq 들어가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넘버는 요 4월 매출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랭크라고 하는 함수는 요 등수가 이 전체에서 몇 등을 했는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값을 구할 때도 요 등수가
요 점수가 여기 안에서 네모난 박스 안에서 몇 등 했는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버라고 하는 건 기준점이 되는 거고 여기 REF라고 나와 있는 거는 범위라는 뜻이죠. 우리 범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뭐뭐 있어요. REF, 어레이, 렌지. 같이 다들 대답하고 계셨죠? 얘네들은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범위는 바로 등수를 구하고자 하는 전체 범위. 근데 이 부분이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서 매출 사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 참조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내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올더는 생략하면 돼요. 0을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 얘가 오름차순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끝에 여기다 뭐 적어야 돼요? 1 적어야 돼요. 내림이 아니라 뭐가 나오면 오름. 요번 그 5월 특별시험에서는 이 올더가 오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을 적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내림일 때는 생략을 하거나 뭐를 적어주면 된다. 0을 적어주시면 되고 오름일 때는 1이에요. 오름이라는 거는 작은 숫자가 몇 등이 되는 거? 1등이 되는 거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네, 2번 문제는 if하고 mid가 나와 있네요. 뭐가? 제품 번호의 세 번째 글자가 얘가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품 번호의 세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거는 요 제품 번호에 들어가 있는 B5에 있는 요 셀에서 세 번째 글자라는 건 세 번째에 있는 하나 이 글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둘 셋 요거를 말하는 거죠. 얘가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1이면 같다라는 거죠. 얘가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근데 얘는 if하고 여러분들 뭐가 나오면 mid가 나오거나 if left나 if right가 나오면 여기는 요 값은 무조건 다 뭐다? 문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큰 따옴표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뭐 들어가면 돼요? if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들어가서 여기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게 조건이죠. 여기 이 부분의 조건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품 번호 세 번째 글자 이 글자가 뭐가 나오면 얘가 1이 나오면이 되는 거잖아요. 풀었으면 이거잖아요. 1이다 라고 하는 건 값이고 2면이라는 건 같다고 뭐 크다 작다 이게 부동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세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요? 함수로 적어야 되는 거죠. 뭐가 미드 맞잖아요. 그죠? 미드 가로 열고 어디에 있는 요 제품 번호에 있는 몇 번째 글자가 세 번째 글자가 요게 되는 거 맞죠? 요 제품 번호에 있는 세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이라는 거지. 1이 나오면 뭐래요? 농축이래요. 농축. 그렇지 않으면 뭐다? 일반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 큰 따옴표는 저절로 생깁니다, 여러분들. 자,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1이면은 농축이 나올 거고 1이 아닌 거는 일반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격이 요 가격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요 가격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가격이 요 가격에 대한 평균값 이상 요거 가격에 대한 뭐예요? 평균값 평균 그 값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한 제품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뭐를 붙여라? 개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count if가 나왔는데 조건에 count if 함수 조건에 뭐가 들어갔어요? 함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식이 어떤 공식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요 공식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공식? 한번 공식을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공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큰 따옴표 안에 부동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연결 연산자로 뭐를 함수명을 써줘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어떤 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로 열고 그 안에 범위 지정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count if 안에 조건 자체에 뭐가 함수가 들어갔어요. 그럴 때 그 함수하고 부동어를 연결해줘야 되는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에 들어가서 count if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count if의 range라고 하는 건 범위죠. 어떤 범위?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 근데 여기 조건을 우리가 여기 요 부분에다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만약에 평균값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가격에 해당하는 평균값이 25,000원이야. 그러면 25,000원
이렇게 25,000원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게 25,000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어를 먼저 적고 그리고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에버리지 함수명을 써주라는 거예요. AVER, HE. 그리고 어디에 대한 계산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가로를 닫아주게 되면 이렇게 평균값이 15,350원이네요. 근데 그 가격보다 넘어가는 게 3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요 조건에 맞게끔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아이고, 여기 잘못 지정이 들어갔는데요. 요 조건에 맞게끔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동어 들어갔고 큰 따옴표 안에 and 연결 연산자로 뒤에 있는 함수를 연결해 주는 거야. 여기 and 연산자가 빠지게 되면 저 함수가 독립이 될 수 없어. 독립적인 어떤 그 함수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나온 결과값하고 부동어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대로 끝나면 안 되고요. 뒤에 개를 넣어야 되죠? 요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뭐를 넣어야 된다? 개를 넣어 주셔야지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개자 안 넣어주면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세탁, 세제, 3월 매출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서 D-에버리지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고 D-에버리지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맞죠? 그래서 3월 매출이니까 얘가 1번이면 2번, 3번, 4번, 5번, 6번이죠? 여기 10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겁니다. 6. 네, 조건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분류가 뭐 해당이 되는? 세탁, 세제예요. 그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푸는 패턴은 동일합니다.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필드명을 포함한 조건 범위.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 천 단위 구분기호 눌러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 단위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숫자만 나온다라고 하면 천 단위 구분기호를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청소, 세제, 3월 매출 합계가 나왔어요. 조건에 맞는 합계가 나왔죠. 그래서 청소, 세제가 조건이 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3월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umif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sumif 함수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sumif에 들어가서 첫 번째 렌즈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지금 청소 세제였으니까 분류를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에다가는 뭐라고 써주면 돼요? 청소 세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띄어쓰기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합계 범위는 어디다? 3월 매출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umif는 countIf랑 똑같이 맨 위에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조건 범위, 두 번째는 조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sum range, 합계, 계산을 하고자 하는 곳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9,880원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매번 6번에 나오는 브이룩업이 나왔는데요. H14셀에서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뭐를 구하래요? 가격. 여기서 제품명을 선택을 하면 가격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브이룩업에 들어가 주셔서 브이룩업 함수에 들어가서 매번 6번에 브이룩업이 나오고 있죠. 요 검색할 값은 요 제품명. 요 제품명이 되는 거고 표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어디? 제품명에 대한 가격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 표 범위는 제품명에 대한 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가격. 그리고 여기 열 인덱스 번호라고 하는 거는 얘가 1번, 2번, 3번, 얘가 4번. 그 열 번호가 여기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을 적어주시고 범위 검색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0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는 반드시 0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리크 Z는 요 가격이 28,700원. 이거를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리크 Z를 선택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꼭 하셔야 되는 게 요 부분을 이렇게 안쪽을 범위를 지정하셔서 여기에다가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요 마지막에다가 뭐를 넣어준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이제 써본 거니까 요거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작업, 2작업 이렇게 됐고
3작업, 4작업에 있는 차트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 최종 저장 눌러주시고 답안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6월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제 시험이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열공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또 이번 주 안으로 아니면 다음 주 초 안에 시형도 올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A형, B형, C형 문제를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모두 파이팅 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